노트를 꺼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빠와 딸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아빠, 영희는 아빠를 바라보며 왜 어른들은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야? 아빠는 그저 딸이 귀여워 웃고만 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아빠는 멈칫합니다. 5살밖에 안 된 딸의 질문에 놀란 겁니다. 삶의 무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딸은 아빠에게 눈망울을 크게 뜨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야. 아빠는 어렵게 대답했지만 영희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어제 엄마와 있었던 일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오후였습니다. 5살 영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람들이 초조하게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신호등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는데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면 안 돼. 아주 위험해. 그래서 영희는 착하게 기다렸어요. 초록불이 켜지기를.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점점 초조해 하시더니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던 엄마는 아직도 빨간 불인데도 영희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엄마, 불이 빨간색이에요. 영희의 맑은 목소리가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힐끔 돌아보더니 영희를 재촉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바쁠 때도 있단다. 얼른 건너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영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영희의 마음속에 생겼는데 혼란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고 하더니 엄마는 빨간불에 건넜잖아. 엄마 말을 믿어도 될까?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빨간불에 건너도 되는 걸까? 5살 영희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서는 어떤 색일 때 건너야 할까요? 초록불이요.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빨간불은 절대 건너면 안 돼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우리 엄마가 어제 바빠서 빨간불에 건넜어요. 저도 따라갔는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영희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 경험을 나눠줘서 고마워.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기특하네.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한단다.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규칙을 어길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영희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영희는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초록불일 때만 건널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영희는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선생님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영희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영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실수한 거야? 엄마도 잘못한 거야? 그날부터 영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말을 할 때마다 이번엔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영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영희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숙제는 항상 정해진 날짜에 제출했고 지각을 한 적이 없었으나 그런 영희를 친구들은 가끔 영희를 놀렸습니다. 야, 영희야. 넌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해. 좀 융통성 있게 살아. 가끔은 규칙을 어겨도 괜찮아. 모두가 다 그러고 살잖아.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 해. 왜 이렇게 규칙에 매달리는지 영희 스스로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영희는 항상 신호등을 지켰습니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췄습니다. 주변에 차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건너가도 영희는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영희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복잡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바쁠 때면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건너곤 했으니까요. 영희가 함께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엄마와 함께 걷다가 또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엄마, 빨간불이에요. 알아. 하지만 차가 안 오잖아. 괜찮아. 엄마,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 엄마는 왜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말했잖아요.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엄마는 왜 빨간불에 자꾸 건너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거야. 실수요? 그럼 계속 같은 실수를 하실 건가요? 영희의 말에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건 알아. 하지만 엄마의 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걸 어떡해.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영희야. 오늘 수학 숙제 봤어? 응, 봤어. 왜? 너무 어려워. 우리 베껴 써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베껴 쓰면 안 돼. 왜? 아무도 모를 텐데. 그래도 안 돼.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에이, 너무 딱딱하다. 모범생도 정도껏 하라고. 친구는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규칙에 집착하는 걸까?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빨간불을 건너던 엄마. 어른들은 바쁠 때도 있단다. 그러나 선생님은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영희는 세월이 지나 대학 영문과를 전공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영희는 어떤 엄마보다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약속은 꼭 지키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내일 뭐해?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집에서 쉬는 날이야. 그럼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좋아. 영희는 지민이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혼란을 딸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지민이에게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할까? 뭐예요? 이번 주말에 동물원 갈까?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정말요? 정말이죠?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정말이고 말고. 약속. 꼭 약속하는 거예요? 손가락 걸었어요? 지민이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약속? 그날 밤 지민이는 너무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끼리를 볼 생각에, 기린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고 당장 회사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민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동물원 가는 거지? 영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오늘 동물원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뭐라고요?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약속했잖아요. 손가락 걸었잖아요. 엄마가 미안해. 지민아,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싫어요. 엄마는 약속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말한 대로 안 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을 뭔가가 강하게 쳤습니다. 엄마는 왜 말한 대로 안 해요? 그 질문. 35년 전 자신이 아빠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35년 전 자신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빨간불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던 엄마, 그 엄마의 손을 잡고 불안해했던 그날, 엄마 말을 믿어도 될까? 하고 의심하던 자신. 아, 나도 엄마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왜 바쁜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엄마도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으셨겠지. 하지만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야.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일을 해야 했고, 지치고 바빴던 거야. 그런 순간의 선택들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엄마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였어. 영희는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며 지민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 우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일 일요일에 가면 안 될까요? 아이들과 미리 약속을 한 게 있어서요.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서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된다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민아, 우리 동물원 가자.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약속은 꼭 지켜야 하니까.
그날 저녁 동물원에서 돌아온 후 영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영희야. 영희냐? 오냐 별일 없어? 저는 잘 있어요. 그래,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라 늘 조심해서 살 거라. 그런데 왜 전화했어?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러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왜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늘 인생 산다고 바빠서 여유가 없었던 거지. 우리 키운다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영희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들에게 본이 되어 살지 못했다. 항상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너한테 빨간불 건너지 말라고 하고서는 정작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미안해, 영희야. 아니야, 엄마. 이제 이해해. 엄마도 힘들었던 거잖아. 완벽할 수 없었던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영희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가 안 오는데? 하지만 빨간불이야. 초록불일 때 건너야지. 다른 사람들은 건너가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자.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영희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 그래, 엄마도 지민이를 사랑해.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바쁘고 때로는 지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쁜 부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솔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이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지켜줄 때 아이는 세상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 아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아이는 용기와 정직을 배우고 자랍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영희는 5살에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40세가 되어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완전함 때문에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옳은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과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옳은 말을 하면서 빨간불에 건너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무척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모두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지치고 바쁜 삶 속에 실수를 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희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아이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너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주말에 함께 산책하자. 자기 전에 책 읽어줄게. 그런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아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평생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이니까요. 오늘도 아이들은 어른들을 신뢰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에서 나올 수 있도록요. Welcome to First English and Maths Academy. 영희는 여수에서 규모가 작은 퍼스트 영어 수학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First English and Maths 2025년 Academy. 전국 중간고사에서 1등이 2명이나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이런 축하할 일, 때로는 기쁜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네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로 삶의 무늬가 생기는 것 같다네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해요. 엄마, 잘 지내?